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75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내용은 제발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저는 30년간 노년기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강현우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웬만하면 먼저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암을 미리 찾겠다고 받은 검사 하나가 멀쩡하던 어르신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장면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검사 결과지에 적힌 숫자 하나, 소견 한 줄 때문에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갑자기 환자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증상도 없는데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찾아다니는 행동, 오늘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를 괜히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치료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75세 이후라면 반드시 멈춰야 할 검사 5가지, 그리고 병원비로 쓰던 돈을 어디에 써야 진짜 수명이 늘어나는지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정보를 놓치시면 앞으로도 계속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실 수 있어요. 이야기가 벌써부터 궁금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께 구독과 공유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인 중에 76세 이성훈 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녀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다면서 15년 동안 해마다 가장 비싼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셨고 실제로도 주변에서 모범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평소 불편한 데 하나 없었고 컨디션도 늘 좋으셨습니다. 등산도 일주일에 3번씩 가셨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잘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검사 결과지에 췌장에 아주 작은 혹이 보인다는 소견이 적혔습니다. 모양이나 크기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직을 조금 떼어보자는 말이 이어졌죠. 이성훈 님은 암에 대한 두려움에 바로 동의하셨습니다. 조직 검사만 받으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쌓아온 건강 습관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 혹은 암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면 흔히 생기는 단순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췌장이 자극을 받아 급성 염증이 생겼고 결국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내셨습니다.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신장 기능도 떨어졌고 근육도 급격히 빠졌습니다. 퇴원할 때는 혼자 걷지 못해 휠체어를 타셔야 했고 그분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지금도 산에 다니고 있었을 텐데 검사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검사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떤 검사들이 실제로는 독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받는 소변 세균 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의 핵심은 증상이 없으면 검사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큰 오해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70대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무 증상 없는 노년층의 절반 가까이가 소변에서 세균이 검출됩니다.
그런데 이 세균들은 대부분 우리 몸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세균을 굳이 찾아내서 항생제로 죽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정미자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검진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열도 없고 소변 볼 때 아프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검사 결과지에 세균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불안해지셨습니다. 결국 항생제 처방을 받아 일주일 드셨는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항생제가 나쁜 세균만 죽인 게 아니라 좋은 세균까지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 결과 오히려 심한 방광염이 생겼고 2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미국 감염학회에서도 증상 없는 노인의 소변 세균은 치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열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전혀 없는데 소변 검사를 권하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증상 없으면 검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괜히 검사받고 결과지 보고 불안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 불안이 바로 불필요한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심전도에 이상이 나오는 건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심장이 70년, 80년 뛰어왔으면 전기 신호가 젊을 때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75세 이상 3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증상 없는 분들에게 심전도 검사를 해서 이상을 찾아내고 치료한 그룹과 검사 자체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그룹의 사망률에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78세 김도연님은 가슴 답답함도 없고 숨 가쁜 것도 없었는데 검진에서 심전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정밀 검사를 위해 심장 초음파, 24시간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까지 줄줄이 받으셨어요. 검사마다 또 다른 이상 소견이 나왔고 결국 필요 없는 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어지러움이 생겨서 넘어지실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증상이 없으면 내 몸의 신호를 믿으셔야 합니다.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한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없다면 심전도 검사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가슴 통증 없이도 매년 심전도 검사 권유받은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과잉 검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허리가 조금 뻐근하다고 바로 찍는 척추 MRI 이야기도 꼭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70대 이상이면 거의 다 한 번씩 겪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하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불편한 정도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척추센터에서 60대 이상 200명의 허리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이분들은 허리 통증이 전혀 없는 분들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85%에서 디스크 돌출이나 협착 같은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증상은 없는데 사진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80세 박순자님은 허리가 가끔 뻐근하다고 MRI를 찍으셨습니다. 결과지에는 디스크 탈출, 척추관 협착이라는 무서운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부터 박순자님은 자신을 환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받으러 일주일에 3번씩 다니셨고 허리 수술까지 권유받으셨습니다. 실제로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만 꾸준히 했어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었던 정도였는데 말이죠. 걷기와 근력 회복이 먼저입니다. 허리가 불편하면 3개월은 운동과 자세 교정으로 먼저 관리해 보세요. 그래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을 때만 영상 검사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사진 한 장 보고 겁먹어서 괜히 수술대에 오르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MRI 결과에 겁먹은 적 있으신가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PSA 검사라고 불리는 이 혈액 검사도 75세 이후에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이 검사는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문제는 발견된 암 중 상당수가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느린 암이라는 겁니다.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와 유럽 비뇨기과 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75세 이상에서는 이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검사로 암을 찾아내더라도 치료 과정의 부작용이 남은 수명 동안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요실금, 발기부전 같은 합병증이 흔하게 나타나거든요. 77세 최영식님은 매년 이 검사를 받으셨는데 어느 해 수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암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3개월마다 재검사를 받으러 다니셨어요.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불안해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조직 검사까지 받으셨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검사 합병증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증상이 없으면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소변 보기 힘들거나 자주 마려운 증상이 없다면 이 검사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매년 이 검사 챙기고 계신가요? 이제는 멈추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 내시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 중요한 검사지만 75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장 용종이 암으로 진행하는 데는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고령이 되면 내시경 검사 자체의 위험이 커집니다. 장 천공, 출혈, 진정제 부작용 같은 합병증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3배 이상 높아요.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면 75세 이상에서 대장 내시경의 이득과 위험을 따져봤을 때 이전 검사가 정상이었고 증상이 없다면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80세가 넘으면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79세 이복수님은 주변에서 다들 대장 내시경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검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받았고 항상 깨끗했던 분이에요. 검사 자체는 문제없이 끝났지만 진정제 때문에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하셨고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컨디션 회복이 안 되셨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으셨다고 해요. 증상이 없고 이전 검사가 정상이었다면 대장 내시경은 이제 졸업하셔도 됩니다. 혈변이나 심한 변비, 원인 모를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주변 이야기 듣고 괜히 불안해져서 검사 예약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불안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검사들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검사 대신 진짜 투자해야 할 것들을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검사에 쓰던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가장 먼저 예방 백신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대상포진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이 두 가지는 노년기 삶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질환을 막아줍니다. 대상포진은 한 번 걸리면 극심한 통증이 몇 달씩 이어집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 때문에 2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도 계셨어요. 우울증까지 왔었습니다. 폐렴은 75세 이상에서 사망 원인 4위입니다. 한 번 걸리면 회복이 어렵고 회복하더라도 이전 체력을 되찾기 힘듭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고 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면 됩니다. 폐렴 백신은 두 종류가 있는데 접종 순서와 간격이 중요합니다. 13가 백신을 먼저 맞고 1년 뒤에 23가 백신을 맞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건강할 때 미리 맞아야 효과가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내과나 보건소에 전화해서 예약하세요. 종합검진 한 번 비용이면 2가지 백신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 맞는 걸 미뤄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바로 전화 한 통 하시는 게 진짜 건강 투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근육과 단백질 관리입니다. 근력은 노년 건강의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으며
병에 걸려도 빨리 회복됩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팀이 70대 이상 10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근육량이 많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40% 낮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오히려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몸에서 단백질을 활용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섭취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적게 먹는 습관입니다. 살 빼겠다고 소화 안 된다고 식사량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체중이 줄면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근육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고기 작은 접시 하나 정도는 꼭 드세요. 아침에 계란 2개 먹고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하루 20분 정도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해도 근육은 유지됩니다. 근육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꾸준히 걷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동작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단백질은 얼마나 드셨나요? 이게 종합검진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검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부 대동맥류 선별 검사입니다. 이건 초음파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인데 평생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보통 65세에서 75세 사이에 한 번 받으시면 됩니다. 왜 이 검사만 예외일까요? 대동맥류는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터지면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이 더 높습니다. 검사 자체는 10분이면 끝나고 배에 초음파 기계를 대고 혈관 크기만 재는 간단한 검사예요. 아프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혈관외과 데이터를 보면 이 검사로 대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한 그룹은 생존율이 크게 높았습니다. 반면 증상이 나타나서 응급실에 온 경우는 절반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큰 검사는 거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검사 시기입니다. 너무 젊을 때 받으면 의미가 없고 너무 늦으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가 적기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에 전화해서 복부 대동맥 초음파 예약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어서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이 검사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정작 꼭 필요한 이 검사는 모르시고 불필요한 검사만 매년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예방 백신 맞고 단백질과 근육 관리에 집중하고 꼭 필요한 단 하나의 검사만 챙기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 들수록 검사는 줄이고 삶은 늘려야 합니다. 증상도 없는데 숫자와 수치를 찾아다니는 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 없는 검사는 안심이 아니라 불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 소견 하나가 노년을 병원 침대 위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소변 세균 검사, 심전도, 척추 MRI, 전립선 수치, 대장 내시경, 이 5가지는 75세 이후 증상이 없다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받지 않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검사가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고 그 치료의 부작용이 새로운 질병을 만듭니다. 항생제 때문에 방광염이 생기고 심장약 때문에 어지러워 넘어지고 수술 합병증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놀랍습니다. 불안을 내려놓고 내 몸을 믿기 시작하면
오히려 얼굴색도 좋아지고 기운도 돌아옵니다. 검사에 쓰던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검사비로 좋은 단백질 음식을 사 먹고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웃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게 진짜 건강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대상포진 백신 맞고 폐렴 백신 맞고 매일 단백질 챙겨 먹고 하루 20분씩 걷는 것. 이게 종합검진 10번보다 수명을 더 늘려줍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75세 이상 노인 5,000명을 1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검진을 자주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의 수명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운동과 영양관리를 잘한 그룹이 평균 3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검사 권유를 받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검사로 제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제 삶의 질이 좋아집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들으실 수 없다면 그 검사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기를 내서 거절하십시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비 대신 써야 할 진짜 노후 건강관리 비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근육이 붙는지, 어떤 운동이 넘어지는 걸 막아주는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력 테스트는 무엇인지 실용적인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 남겨주시고 주변 어르신과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